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1시간 전에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곧 그들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사망한 알리 라라자니를 언급하면서 아직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생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은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로 밤에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마일 카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란 내 인터넷 차단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의 기록 영상을 보시죠. 그는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란 정권의 잠복조들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제거된 세 번째 이란 고위 관리입니다. 바시지 사령관, 솔레이마니, 그리고 알리 라라자니, 이 세 명은 올해 초 시위대 탄압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설 경우를 대비해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작전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제코르포와해와 공격을 지켜봤습니다. 이 작전에서 중앙사령부는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5,000파운드 관통폭탄을 사용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미사일 요새를 타격했습니다. 이 지도는 이 중요한 해상 통로를 위협하는 대함 미사일 공격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앙사령부는 탄도미사일 기지, 지휘통제센터, 그리고 기타 전략적 거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로부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까? 이스라엘도 이란 인프라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가스 시설도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시지 병력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간인들이 거리로 나설 경우를 대비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이스라엘인들은 이란으로부터 더 많은 미사일 공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존 트레이 잉스트가 텔아비브에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안녕하세요, 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새로운 경고를 내렸으며 곧 이들 국가의 에너지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만의 세계 최대 가스전을 폭격했다고 비난하며 경고했습니다. 이 가스전은 카타르와 이란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존, 이스라엘 중앙사령부도 경고를 내리며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에 위치한 이란 미사일 기지의 벙커에 5,000파운드짜리 GBUS-72 심층 관통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센트콤은 이러한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들이 해당 지역의 항해와 미국 군함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탄은 새로운 것으로 2021년에 미 공군이 시험했고 2년 전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처음 실전에 사용됐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즉 마이크 존슨에 해당하는 인물이 새로운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추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은 오늘 3차례 가동되어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통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3기와 드론 27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공격 중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두바이 국제공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자들은 USS 존 트리폴리와 그 상륙함 그룹이 2,000명의 해병대를 태우고 항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오스프리, 슈퍼 스텔리온, 그리고 공격 헬리콥터와 함께입니다. 이 기동부대는 시속 15노트로 북쪽 해역까지 약 일주일 걸릴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격추되면 지상군이 되고 지휘관이 이란이나 하르크 섬으로 명령하면 투입됩니다. 남부 걸프에서 격추된 항공기는 페르시아만에서 격추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도 2.5배 더 많은 탄두를 발사했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가수전 탐사에 반대합니다. 계속 탐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루카스 톰린슨, 워싱턴에서 전합니다. 조금 전 이란이 텔아비브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적의 발사를 요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 파리스 가스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상대로 일련의 공습을 감행한 이유입니다. 이 가스전은 카타르의 가스전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즉시 이란은 카타르의 하슬라판 산업도시와 해당 시설을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 천연가스 수출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지 당국에 따르면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폭발로 발생한 3건의 화재 중 2건은 진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천연가스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요한 사우스 파르스 가스 시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행위는 갈등의 확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일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추가 공격한 뒤 발생했습니다. 밤새 이 나라 중부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고 하늘에서는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상공으로 적의 공격이 날아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밤새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서안지구의 미용실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고 1명은 이 나라 중부 지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들어오는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며 이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방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해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전쟁 범죄입니다. 이 테러 정권이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면 이 미사일은 확산 특성을 제외하면 일반 미사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젯밤 일부 집속탄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란 미사일의 파편이 성묘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들이 분쟁으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나중에 에픽 퓨리 작전의 세부 사항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동부 표준시에 펜타곤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주목 중입니다. 그리고 트레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정보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소식통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소식통은 폭스뉴스에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정권을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식통이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우며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는 이란 국민 스스로가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다시 이란 거리로 나가려면 그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알리 라라자니는 이번 주에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지휘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정보부 장관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란 정권이 여전히 분쟁에서 싸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도부가 괴멸되었지만 그들은 그 인물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 중동 동맹국들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트레이 양, 텔아비브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그리고 지난주 이라크 상공에서 급유기가 추락해 사망한 미국 군인 6명을 추모합니다. 대통령은 델라웨어의 한 기지에서 시신 송환식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엘라베마 출신의 존 알렉스 클라이너 소령, 워싱턴 출신의 아리아나 사비노 대위, 그리고 켄터키 바즈타운 출신의 애슐리 프루잇 기술 하사입니다. 마이애미, 인디애나주 무어스빌 출신의 세스 코발 대위, 오하이오주 윌밍턴 출신의 커티스 앵스트 대위, 그리고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출신의 타일러 시먼스 기술 하사입니다. 물론 이 미국인 영웅 한 분 한 분께 그들의 헌신과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희생을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이 다시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하원위원회에서 열리는 연례 글로벌 위협 청문회에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임박한 위협인지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압박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크 메러디스가 워싱턴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칼리와 토드 안녕하세요. 오늘 하원 의원들은 FBI, CIA, 국가정보국 수장들에게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대통령의 공격 명령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상원 의원들이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에 관해 정보기관을 신문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트럼프의 대테러 담당 관리가 사임한 후에 열렸으며 그는 이란이 핵 위협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에픽 퓨리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란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이란 정권이 여전히 온전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군사 능력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 투사 능력은 대부분 파괴되어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입주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정보기관은 이란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내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CME에 대한 실제 위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외로운 늑대나 잠복 조직의 위험일까요? 일부 의원은 이란을 큰 위협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조치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도 심지어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이란 정권이 미국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서방과 전쟁 중이며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제 생각에는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이었고 즉각적인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란뿐 아니라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 나라들은 당신 부서에서 감시 중입니다. 흥미로운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토드, 칼리, 스튜디오로 넘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하루가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크, 감사합니다. 우리는 뉴욕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정보위원회 위원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을 모셨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주유소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런 외로운 늑대식 공격이라 더 큰 충격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비율로 보면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평범한 미국인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하에서 4년 동안 국경이 열려 있었고 그로 인해 뉴욕 북부 국경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 약 80-9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 순찰 대원들이 이동하는 틈을 타서 우리 북부 국경을 넘었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실제로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러와 연관된 외로운 늑대들이나 국제 조직 범죄 인물들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기 행위를 목격하는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여러 주에서 그들은 미국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런 외로운 늑대들의 공격이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극단주의자가 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군대와 그들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개된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군대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일부 언론이 이란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대해 보이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제 생각에는 반미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군대를 지지해야 하고 이 임무를 지지해야 해요.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있어요. 이란 같은 나라는 아야톨라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서구식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정권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 세계적으로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그 영향력이 다른 지역,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미치고 국경을 넘고 있어요. 또한 중동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곳에 우리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방금 오늘 아침에 카타르의 가스관이나 가스 정제소에서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하셨잖아요. 원장에 대해 축하드리며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서 보호하고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말할 것입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나라를 보호하고 싶고 평온함을 가져오고 싶으며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방에 들어가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인재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완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존 페터먼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상원의원에 대한 의견과 인준 절차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멀린 상원의원은 훌륭했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 쇄신을 필요로 하고 국토안보부의 사람들이 리더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 임무, 바로 법 집행기관입니다. 저는 랜폴을 존중하지만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는 동안 그의 임무는 사실상 마크 웨인 멀린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국토안보부 장관이 될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 동료인 마크 웨인 멀린이 정말 잘했고 국토안보부에서도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클라우디아 테니 감사합니다.